자, 오늘은 여러분 저번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그 토지동의 특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지적정리죠. 그래서 책 지적정리 어디 보시냐면 정리가 아니구나. 여기 127페이지인가요? 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가 만약에 뭐 이렇게 대장이 있으면 이 대장의 소유권자 갑이 어디에다가 답에다가 답에다가 뭘 줘서 이 집을 짓는 바람에 자 뭐가 발생했어요?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이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토지이동이 발생합니다. 이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자 누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모여서 신청을 해서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체하고 일체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부상하고 현실 사실관계하고 뭐하면 괴리가 생기면 그 내용을 뭐하는 거 우리가 고치는 걸 정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지적 정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정리 방법은 소관청이 이 지적 정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이 토지이동 신청을 받으면 무슨 결의서를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 결의서를 가지고 자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신뢰성이 확보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무슨 결의서를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약에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자 뭐가 바뀌면 소유권이 바뀌면 이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준다. 그럼 등기관리 통지 보내주면 자 소유권을 을로 정리하죠. 이렇게 소유권을 정리할 때 무슨 결의서를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가다 우리 착한 인간이 이렇게 문제 냅니다. 뭐라고? 소유자를 정리할 때 토지이동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럼 이런 문제는 맞으라고 된 문제겠죠? 왜? 아니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소유자 결의서 작성하지 토지이동 결의서 작성한다 그러면 주는 문제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까지 만약에 틀리면 본인을 탓하지 말고 이 조상님을 욕하고 조상님한테 더 한 번 더 저기 하시고 자 차례 한 번 더 지내시고 틀리지 말자는 게. 그래서 여기 127페이지에 자 공부의 정리 의의와 정리 방법 그래서 거기 쌍가루 3번 1번을 줄이나 쳐놓자 뭐라고 써있어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토지이동 사항을 할 때는 정리하고자 할 때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 사항을 하고자 할 때는 정리하고자 할 때는 무슨 결의서를 작성한다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그 내용을 이해해 주지 않죠. 그 내용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넘기세요. 자 128페이지 보시면 3번에 토지 소유자에 따라 변경에 따른 공부정리 나오죠. 자 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공부정리예요. 그래서 여기 1번 뭐가 나와요? 신규등록 나오죠. 그 신규등록은 최초로 뭘 만드는 거니까 등기부는 없고 최초로 대장을 만듭니다.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이걸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소관청을 뭐로 나오면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항상 시도지사가 눈에 띄면 그 앞에 뭐가 나오는지 자 예컨대 자 이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 있죠. 그게 나오나 보고 사막도 나오나 보고 만약에 앞에 뭐가 나왔으니까 신규 등록이 나왔으니까 이건 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이거 소관청이라고 확인하라 그랬어요. 꼭 이렇게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이미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죠. 그래서 이미 어디에다가 자 지적공부에 지적공부에 대장의 소유권을 등록했고 등기부가 있다면 뭘 가지고 등기필증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1번 무슨 등기 맞추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맞추죠. 이 보존 등기 맞춰도 자 등기소에서 뭘 줘요? 등기필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필 정보는 이 소유권 맞추고 받은 것을 우리가 그냥 집문서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어디에 을구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 맞추고 받은 등기필 정보는 우리가 권리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것을 등기부등본이라 하는데 자 우리는 그 명칭이 바뀌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등기사항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 어디 이 소유권 바뀌면 어디에서 어디로 소관청으로 소유권 변경 사실을 자 통지한다 그러는데 이 지적소관청에서는 소유권만 있으니까 그냥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 완료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준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산 등기 보니까 자 어디 자 등기 전산 자료 있죠? 등기 전산 자료예요. 그래서 몇 가지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뭐예요? 이 지금 이미 뭐예요? 이미 공부상에 이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갖고 정리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지적 공부에 소유권을 정리하는 사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이제 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시험에 등기 신청 접수증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이 답은 항상 바뀔 수 있으니까 뭐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 이거. 이 네 가지는 기억합니다. 네 가지. 어? 이해하셨죠 이거? 그래요. 나는 외우기 싫다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냥 눈으로 많이 붙이세요. 눈으로 많이 붙이면 붙이면 돼. 많이 자주 보고 붙이면 돼요. 자주. 제 후배는 하나가 후배는 하나가 대학 다니다가 육사를 다시 갔습니다. 육사 가서 졸업할 때 이 상위 3%인가 2%인가 3%인지 들으니까 얘를 어디로 보냈냐면 그 서울대 의대로 보내갖고 왜냐면 군대에서 군의관 만들라고 의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대 보내갖고 걔가 이제 뭐예요? 걔가 가끔 가다 뭐예요? 서울대에서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려면 딸리니까 왜냐면 얘네들 만약에 의대 애들이 90명이면 얘 10명 아예 천재야. 그러니까 걔네들끼리도 천재니까 걔는 제껴요. 그 나머지 11등부터 90등까지는 다 성적이 비슷해요. 그 얘네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다가는 자기가 지칠 것 같아갖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괜히 뭐 지칠 것 같아서 딴 데 와서 공부하냐라고 가끔 가다 보고 그랬는데 애들 뭐예요? 사람 신체 있죠? 그 사람 신체가 있으면 어디부터 우리 지금 서울역부터 뭐예요? 호남선 경부선 해갖고 이걸 다 눈에 붙인답니다. 이렇게 역마다 이게 다 척추저기하고 세포저기를 다 외워갖고. 그러니까 의대생이라고 머리 좋다고 공부 안 하느냐? 더 열심히 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지친답니다. 지쳐 아주 보기에도 지친답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가니까 자기는 뭐 중간고사나 학회사 보게 되면 무슨 병리학 무슨 해부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과목을 먼저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지를 보고 30 보고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으면 체력이 딸려서 가지도 못한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 의대 애들보다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얘네들 공부하는 건 반에반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 체력 싸움이니까 이 체력 절대 뭐예요? 이 머리를 이 공인중개사는 머리를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체력 싸움이니까 안 헤어지면 뭐하라고 그냥 붙이는 거야. 그냥 계속 보고 뭐하라고 이거 붙여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소유권을 정리하는 건 뭐 갖고 한다고? 등기부 갖고 한다니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등기부에는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생각. 그래서 등기 신청 접수증이 답이었다라고 하여튼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시험 문제 중요한 게 거기 동그라미 1번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제에 대한 정리에 그래서 등기부와 대장 토지 표시가 일치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니은이 중요하니까 니은을 좀 별표 주시고 봐보자. 니은을. 그러면 이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본인이 어디에다가 논에다가 뭐예요? 답에다가 집을 줘갖고 이 대로 뭐예요? 토지동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 뭐예요? 직접 가서 자기가 등기소에 답을 뭐예요? 대로 바꾸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1개월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해서 누가 소관청이 촉탁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고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으면 이 등기관은 뭐하고 이 분명히 대장을 첨부해서 왔으니까 이 대장에 대고 등기부는 뭐예요? 답이니까 등기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실수로 받았다는 얘기, 실수 받아서 이렇게 이전 등기 했다는 얘기, 이전 등기. 그리고 나서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뭐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이 등기부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있으니까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명칭이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예요. 근데 소관청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뭐뿐이 없으니까 소유권뿐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등기완료 통지서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등기완료 통지서. 이렇게 뭐예요? 명칭이 틀리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같은 개념인데 명칭만 법마다 달리한다. 달리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고 그 자료를 보니까 이 뭐예요? 등기부의 표제비는 뭐라고? 답이고 우리는 뭐니까? 대니까 왜 니네가 이걸 뭐예요? 이거를 고치지도 않고 소유권만 바뀌었다고 보내오느냐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와서 단순하게 뭐예요? 단순하게 뭐라고? 등기부와 뭐예요? 대장에 대장에 무슨 표시가 이 토지 표시라고 하는 뭐예요?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라는 문장이 이제 보이면, 자, 이렇게 보이면 그 앞에 뭐에 의해서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하여 이런 단어가 앞에 오면, 이렇게 앞에 오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뭘 가지고, 대장 가지고 부동산 표시 변경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앞에 무슨 말이 오면 등기 완료 통지서에 의해서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뭐하면 불일치하면 그 완료 통지에 따라 뭘 못한다, 대장 정리, 지적 정리 못한다, 소유자 정리를 정리를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그럼 거기 책에 그 니은에, 자, 그 A에 그렇게 써있죠? 줄 치세요.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가 있을 때 써있죠? 그래서 앞에 전제로 무슨 말이 와야 되니까,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경 사실 뭐가 있을 때, 통지가 있을 때, 뭐하고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공부하고 뭐하지 않을 때는,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자, 소유권을 뭐하지 못한다? 정리할 수 없다 써있죠? 그래요.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없다라고 나와야 된다 했죠. 이게 뭐로 나오면,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 앞에 오고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등기부와 대장의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하다? 불일치하다. 그러면 뭐에 따라서, 자, 그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서 뭘 정리하지 못한다?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는 점. 단순하게 없다가 뭐로 나오면 틀린다고, 있다라고 하면 틀리니까 그걸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소관청에서 정리 못하게 했으니까 니네 등기부부터 고치라 하고 이렇게 보내지는 거 우리가 뭘 한다 이거, 불부합 불부합 통지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이 불부합 통지는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 거 지금, 소관청에서 어디로 보낸 거라, 등기소를 보내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불부합 통지를 한다는 점. 그러면 이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자, 을이란 사람한테, 소유권자한테, 사랑하는 소유권자 을아, 네 앞으로 등기를 해줬는데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네가 1개월의 의무를 줄 테니까 뭐하라는 게 이거, 답을 대로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는 거죠. 만약에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다? 등기관이 직권을 해서 대로 고쳐서 다시 통지해줘서 서로 뭐하게 되면 일치하면 소유권을 뭐하겠다는 얘기니까 정리하겠다, 이제 그 내용이 써 있는 거 지금. 그래서 여기 자, B를 줄쳐보시면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어디에,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는데 우리가 이걸 뭘 한다는 얘기예요? 불부합 통지를 한다는 점. 그럼 디귿에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뭘 받을 경우에, 불부합 통지를 받을 경우에 1개월 이내에 등기명인에게 등기 신청이 없을 때는 그 통지소의 기재 내용에 따라 변경 등기 직권한다 그랬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거기 등기명인한테 1개월의 의무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건 빼버리고, 자, 불부합 통지를 받을 때는 직권으로, 불부합 통지를 받으면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명의자한테 몇 개월에 1개월의 의무를 주고, 자, 뭐하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고 의무를 줘주고, 그걸 안 했을 때 뭐 한다는 얘기니까 직권한다. 그렇게 절차를 좀 이해해 주자죠. 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거기 2번 소관청이 뭐라고? 직권에 의한 정리. 그래서 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에 연락해서 뭐 한다 그랬어 이거, 조사하게 하죠. 그래서 거기 니은 보낸지 그 지문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발견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도 제공한 등기전서 자료죠. 한마디로 등기부를 가지고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뭐하거나 정리하거나, 그 동그라미 쓰세요. 뭐라고? 직권으로 뭐하거나 정리하거나 써있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직권으로 정리 못하고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이해관계한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 틀린다는 거죠. 모두 가능하고 직권 정리도 가능하고 소유자한테 뭐하라고?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자죠. 그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디귿은 디귿은 공무원이 업무에 관련된 것은 수수료는 뭐라고? 무료로 한다.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보셨죠. 자,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거기 2번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죠.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것은 당연히 바뀐 걸로 본다. 그래서 누가 등기소에서는 예컨대 영기군이 세종시가 되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을 고치고, 자, 어디서는 소관청에서는 소관청이 알아서 고치니까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필요도 없고 소관청이 뭐예요? 촉탁할 필요도 없고 각자 알아서 고친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130페이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우리정정 나오죠? 우리정정 나오는데 자, 거기 1번 소관청이 직권에 한 정정 꼭 별표 두시고 자, 말 그대로 뭐예요? 등록사항의 우리정정은 처음부터 공부에 뭐 할 때 처음부터 등록을 할 때 잘못 등록해서 그 내용을 고치니까 등기법에서 얘기하자면 뭐예요? 그게 경정등기예요. 경정등기니까 자,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지 않죠. 그럼 이제 소관청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직권회의에서 이렇게 직권회의에서 정정하는데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 답으로 등장하는 게 자, 지금까지 한 2개 나왔는데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뭐까지 거기 동그라미 2응 있죠? 2응. 2응이 법을 개정하고 3년 됐는데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니까 자, 한번 좀 뭐예요? 건드려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뭐예요? 지족도나 임여도 도면에 뭐 이렇게 도면에 등록된 자,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뭐 없이 면적의 뭐예요? 면적의 증감 없이 자, 이렇게 뭐예요? 면적의 증감 없이 뭐만 경계 위치만 뭐 했다는 얘기예요?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지족도나 임여도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에 뭐예요? 도면에 필지가 등록이 돼 있는데 만약에 뭐예요? 여기 19대라고 하는 이 토지가 자, 이 하나의 토지가 이 도면상에 위치가 잘못돼서 그 위치를 뭐예요? 위치를 옮기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되니까 이 크기가 뭐예요? 크기가 같다는 점. 그러면 이 뭐예요? 이 18 잡종지라고 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자, 19의 대라고 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인과 이 사인은 뭐예요? 뭐가 없으니까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만 바꿨으니까 이 면적의 뭐예요? 면적의 다툼 문제가 필요 없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뭐가 없다면 증감이 없다면 이건 누가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고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바뀌었다는 점.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이 사람 입장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면적이 커진 거죠? 그러면 이거를 시험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게 시험에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뭐라고? 경계 및 뭐라고? 면적의 뭐예요? 면적의 뭐가? 위치가 뭐예요? 위치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변경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경계도 위치가 변경됐고 면적도 위치가 변경됐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면적의 증감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이렇게 조금씩 뭐예요? 그 쓸데없는 인간이 지 마누라한테 뭐예요? 조 터지고 꼭 연구한다고 이런 것만 연구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써 있어야 된다고? 면적의 증감이 뭐예요? 증감이 없어야 된다는 점.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웃하고 있어요. 왜? 경계는 하나니까. 그럼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인적 경계가 변경이 생기면 자, 뭐라고? 면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도 인적 경계에 뭐예요? 인적 경계에 변경이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인적 경계에 변경이 생겼으면 뭐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면적이 뭐예요? 줄어든 거죠? 그래서 뭐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여기도 면적이 증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을 잘 이해해 두시고 항상 뭐예요? 뭐가 없다면 면적의 증감이 없을 때만 없다고 이렇게 나올 때만 누가 한다는 얘기니까 직권을 하는 거지.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변경됐다든가 자, 그 다음에 인적 경계에 뭐예요? 인적 경계가 변경이 되면 면적이 뭐가 있으니까 증감이 있으니까 누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소관청이 직권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증감이 없을만 한다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쳐놓고 자, 그 내용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 비읍 있죠? 비읍은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뭐냐면 자, 시험 문제 지적 뭐라고? 지적 측량이 뭐예요?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경우. 그러면 이 시험 문제 낸 사람이 취지는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뭐예요? 잘못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예요? 잘못이라는 단어를 보고 아하, 이건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문제를 냈다는 점. 근데 이건 여러분을 꼬시려고 함정을 판 것이고 측량이 잘못됐다면 무조건 고치지 말고 뭐하라는 게 이거 지적 측량이 뭐한가? 지적 측량이 뭐예요? 적당한가? 아니면 지적 측량이 뭐라고? 부적당한가? 적당한가? 이게 바로 뭐예요? 적부예요. 적부. 적부라고 하는 단어는 뭐의 준말이라고? 적당하냐 뭐예요? 부적당하냐 이렇게 적부심사 있죠? 적부심사.
그래서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의한 어디에서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이런 지적위원회의 위원회의 의결 결과로 뭐하는 것이지? 수정하는 것이지. 그죠? 그 의결 결과로 잘못됐다 나오면 수정하는 것이지. 측량이 잘 됐다고 나오게 되면 수정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뭐가 측량이 잘못됐다는 표현 때문에 고치진 않는다는 거죠. 측량이 잘못됐으면 뭐라고? 적부심사를 신청해서 여기서 결과가 나야지만이 신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그 기억을 보면 토지동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도 잘못, 그 다음에 디귿은 너무 길어서 안 나오고, 자 니을이 잘못 어떻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잘못이라는 단어가 써있으니까 누군가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 뭘 하나 만들어냈다니까 답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 측량이 잘못됐다는 이 표현은 어디에 우리가 직권정정 사유에 기억부터 어디까지 지읒까지 그 9개 사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무슨 말 때문에 속지 말라고 무조건 잘못이란 말이 속지 말고 측량이 잘못된 것은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니까 이건 뭐하라는 얘기니까 적부심사위에서 정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3년 전에 법이 개정됐던 게 그 2형이니까 이것도 줄쳐놓고 한번 보지 않죠. 뭐라 써있어요? 토지합필 제변의 위반은 등기인청을 각한 등기관의 통지가 있죠. 예컨대 만약에 공유 서로 자 누가 A라고 하는 땅하고 B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A 땅 B 땅이 있는데 서로 뭐가 달라요? 이거 공유지분이 달라요. 서로 공유지분이 다른데 이 땅을 합병했어요. 근데 등기관이 그걸 파악하고 각하했다면 이제 다시 각하해서 왔다면 자 이 땅 두 개를 합한 걸 다시 원위치해서 해줘야 돼. 이거 두 개를 나눠야 되겠죠. 그 나눠서 직권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자 소관청이 한 것만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것만 직권으로 다시 원위치시키지 정정하지. 소유자가 착오를 한 것은 직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법이 개정된 거니까 한 3가지 정도는 이 파악하고 갑니다. 3가지 정도는. 자 그리고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몇 페이지에 131페이지에 쌍가리번 소유자의 신청 꼭 별표 두시고 자 소유자의 신청이 한 5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인적 경계가 변경이 되죠. 자 인적 경계가 변경되면 면적의 증감이 있으니까 누가 소유자의 의한 거 신청에 의한 것은 자 이렇게 인접 인접 경계에 인적 경계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거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가 아니면 자 아니면 이렇게 경계 및 위치에 변경이 생긴 것은 절대 직권하면 안 되고 항상 면적이 뭐가 있으면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이건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자만이 신청한다. 그 포인트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2번에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해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뭐가 됐다고 변경됐다. 그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 인접 토지 경계가 뭐가 됐다고 변경됐다는 점. 그럼 이 면적이 증감이 있으므로 누가 소유자만이 신청하는데 자 신청할 때 당연히 인접 소유자 있죠. 이 인접 소유자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인접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자 또는 승낙서 안 주면 소송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거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자 이 경계와 면적이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있으니까 이 경계와 면적을 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는 등록상 정정 몰래라고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4번에 그 기억 있죠? 그 줄칩니다. 몰래라고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된다. 그렇게 보지 않죠. 자 여기시면 거기 132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있죠? 그것도 별표합니다. 그것도 별표 두시고 자 별표 두시고 항상 기본적으로 거기 이미 등기된 토지 소유자의 정자용 나오죠? 그래서 분명히 그랬어요. 아까 이 소유권이 바뀌면 이 소유권이 을로 바뀌면 보내줘서 소유권을 을로 정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갑으로 됐고 여기는 을이 되면 항상 대장의 소유권을 정리하면 뭐 갖고 하라는 게 이거 등기부 갖고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을이고 여기도 을이에요. 소유권이. 근데 여기는 주소지가 뭐로 돼 있고 서울로 돼 있고 여기는 광주로 돼 있다 하면 이게 서로 틀리면 안 되죠. 왜? 이 땅은 충청도에 있는데 자 9월 되면 누가
자, 이 충청남도 소총 군청에서 이 소유권자 을한테 뭐예요? 뭘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주소지에다가 재산세내라고 거기서 보내주죠? 근데 등기부는 서울이고, 대장은 뭐로 됐다면, 광주로 됐다면, 이게 일치하지 않죠? 항상 뭐가,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가 중심이니까?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뭐로 고치라는 얘기니까, 서울로 고쳐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에 그 정정사항이 뭐에 관한 사항이라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항상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이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든 항상 뭐예요? 뭘 갖고 하라고 이거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그거 갖고 하라. 기본이란 얘기죠. 근데 그 쌍가래 이번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정정 그래서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한 정정사항이 소유권의 성명이나 명칭, 주민번호, 주소 등이 뭐라고 잘못 기재된 게 명백하죠? 명백히 잘못 기재했다면 뭐 갖고 하라고? 가족관계 기록상,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갖고 하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구별해 보자. 이 세 가지를 구별해 보면 이미 뭐예요? 이미 등기부가 있는 기등기예요. 자, 이렇게 뭐예요? 기등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기등록이다. 자, 그러면 이미 등기부가 있고 이미 대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미 등기부가 있고 이미 대장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 대장의 소유권은 뭘 가지고 등기부가 갖고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예요? 미등기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미등록이다. 미등기 미등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미등기 미등록이라면 등기부도 없고 대장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 등기도 없고 대장도 없으면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신규등록 하겠다는 얘기죠. 신규등록. 그 신규등록 하려면 여기 뭐예요? 대장의 최초의 소유권을 누가 써야 되겠죠? 그 주체가 누구라고 이거?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누가 조사해서 등록한다고?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소관청이. 근데 미등기예요. 자, 미등기인데 대장은 미리 만들었어요. 대장은 만들었다는 얘기. 대장을. 그러면 대장을 만들었으니까 뭐라고 이건 기등록이다. 기등록. 그럼 대장 만들 때 뭐예요? 이 대장의 소유권을 뭐 했다는 얘기 이거? 처음부터 잘못 기재가 됐다. 처음부터. 그럼 뭐 갖고 고치냐? 뭐 갖고 고친다고?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고친다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고 등장하냐면 이렇게 미등기 토지로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그 확정 판결위에서 정리할 수 있다. 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오늘은 틀렸다 생각하죠? 어디 가서 이제 시험장 가서 뭐라 생각해 이거? 바뀌었나?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항상 뭐예요? 뭐 갖고 한다고?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갖고 한다. 이거 비교를 해야 돼. 이거 비교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토지표시 촉탁 나오죠. 촉탁은 작년에 나와서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 또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개념만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기소에서는 뭐가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죠. 보내준다는 점.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준다는 점. 근데 소관청에서는 그런 뭐예요? 표시사항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내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이걸 촉탁이란다. 그래서 유일하게 어디에서 지적법 시험에 나와서 촉탁 얘기 나오면 딱 한 가지뿐이 없다. 그게 무슨 촉탁이라고? 표제부 고치라고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공부할 때 촉탁은 모두 있고 압류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뭐예요? 가처분도 있고 경매도 있고 촉탁이 많죠? 근데 어디에서는 지적법에서는 뭐예요? 촉탁한다 그러면 못 분엽다고 부동산 표시 변경만 촉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와서 촉탁사항인 것은 안 나와요. 절대. 뭐가 나온다고? 아닌 게 작년에 나왔다. 아닌 거 나오게 되면 항상 기본적인 답이 80% 답이 뭐예요? 신규등록이에요. 왜 이게 답이 80% 나오냐면 신규등록은 뭐가 없어 이거?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칠 게 없다. 그런 얘기 지금. 그게 답이니까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뭐예요? 이해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 또 답으로 나온다면 아까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거는 뭐예요? 서로 알아서 한다 그랬으니까 촉탁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등기완료 통지에 의해서 뭐예요? 등기완료 통지에 뭐라고? 소유자 정리 있죠? 소유자 정리. 이 소유자 정리는 뭐예요?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가 아니라고 이거. 촉탁 사유가 아니니까 이해만 하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33페이지 위에 있죠? 그 쌍가르 7번 밑에 파란 거에
신규 등록과 소관청이 등기소에 뭐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의한 공부상의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다. 그게 거기다 써놓으세요. 거기 답이라고. 그게 뭐라고?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니까 이해만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5번에 뭐예요? 공부장류 통지 나오죠? 그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그 작년 시험에 나온 게 이게 뭐예요? 이 시험에 나온 게 자 시험을 잘못 냈어요. 그래서 답이 없다로 나왔습니다. 답이 없다로 나왔고 아마 뭐예요? 올해 또 날 것 같은데 왜 열받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 내용을 바꿔갖고 대상보다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시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그 통지는 꼭 별표 두시고 별표 두시고 내용을 보자 죠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누가 소유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답에다가 답에다가 뭐예요? 몰래 이렇게 집을 짓고 자 9월달에 세금을 뭐로 내려고 이거 답으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 근데 자 지적소관청에서는 뭐예요? 자기 관내에 뭐예요? 자기 관내 토지가 예컨대 서구청에서는 서구 관내 자기네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뭐예요? 꼼꼼하게 잘 챙겨받으려고 왜? 자 자기 토지에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뭐라고? 현재 사항을 뭐예요? 조사하는 뭐예요? 계획을 뭐 한다는 게 이거 계획을 수립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조사로 다녔는데 자기 장부에는 뭐예요? 분명히 답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 눈에 뭐가 보여요? 이거 집이 보이죠? 그러면 조사에서 뭘 작성해요? 이 조사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 토지이동 결의서 작성한 다음에 토지이동 뭐예요?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지적을 정리한다 그런 얘기. 이런 순서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답으로 세금 냈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얘한테 뭐라고 답으로 내지 말고 뭐로 내라고 대로 내라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얘한테 그 사실을 모아준다는 얘기니까 알려준다. 그러니까 항상 소관청이 뭐하면 직권으로 뭐예요? 공부를 정리하면 뭐 해줘야 되니까 소유자한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그게 지적을 뭐 한 다음에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지적 뭐예요? 지적 정리 후에 뭐라고 통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소관청에서 뭐예요?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하든 아니 뭐예요? 아니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지한 다음에 소유권자한테 뭐 하든 통지를 하든 항상 촉탁하고 통지하는 건 뭐에 관한 얘기예요? 토지 표시에 관한 얘기지. 무슨 얘기는 소유권 정리는 뭐예요? 통지사항이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지적에서는 통지하고 촉탁한다는 건 뭐에 관한 얘기라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시험 문제 자 기본적으로 나왔던 게 뭐예요? 대상이 아닌 거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뭐예요? 거기 1번에 그런 거 써있죠? 1번에 토지이동에 대한 소유자의 뭐가 없어서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뭐 했다면 직권으로 뭐예요? 토지이동을 조사 측량해서 자 조사 측량해서 뭐예요? 지번지모 경계면적 좌표를 결정 등록할 때는 이럴 때는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그 사실을 뭐 하라는 게니까 알려줘라 앉죠. 뭐 한 경우에 직권입니다. 직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직권 소유자가 신청 그러니까 반대로 누가 소유자가 뭐 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뭐 했다면 토지 이동을 자 토지 이동을 뭐 할 때는 신청했죠? 이렇게 신청했다면 본인이 알고 있죠? 본인이. 그러니까 이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논에다 집 짓고 자 본인이 토지이동 신청해서 본인이 대로 뭐예요? 정지됐죠? 그럼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굳이 뭐예요? 본인이 신청한 건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으로 등장했던 게 뭐냐면 뭐에 의한 등기 완료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무슨 정리한 거? 소유자를 정리한 것은 그냥 답을 하나 만들어낸 거지 절대 통지사유가 아니에요. 뭐 이해해보면 이런 얘기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등기소에서 본인 등기를 했죠? 이미 소유권이 자기가 됐다고 알고 있죠? 근데 등기소에서 어디로 소관청으로 완료 통지 보내줘갖고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소관청이 얘한테 네가 소유권자가 됐다고 보내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일이죠. 그건 항상 뭐예요? 통지하는 것은 무슨 사항만 통지한다 그랬으니까 토지 표시사항만 통지한다 그랬죠? 이건 통지사항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이게 아닌 게 나올 게 아니라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게 자 뭐예요? 시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시기를 뭐예요? 자 이해를 해주자. 134페이지 거기 통지식이 나오죠? 그걸 잘 이해해주자. 그러면 이제 소관청이 뭐 한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대로 바꿨죠? 대로 바꿨으면
우리가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하라고 이거 대로 바꾸라고 뭐예요. 대로 바꾸라고 촉탁을 하겠죠. 촉탁해서 대로 바꿔갖고 뭐예요. 등기가 완료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뭐 해주는데 통지하는데 뭐예요. 통지 시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부가 있으니까 부동산 무슨 등기가 부동산 뭐예요. 표시. 자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뭐하다는 게 이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다. 뭐한 경우라고 필요한 경우다. 이게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다. 그럼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촉탁을 해서 등기 완료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무엇을 등기 완료 뭐예요. 등기 완료 뭘 통지서를 뭐예요.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접수받죠. 이 접수받은 날부터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15일이다. 아니 접수받은 15일이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표시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죠.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자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니까.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으면 그냥 어디에다가 이 대장에다가 뭐예요. 대라고 공부에 대라고 등록한 날부터 있죠. 대라고 등록한 날부터 7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날짜를 뭐예요. 날짜를 머릿속에 자 공부할 때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뭐예요. 한 번씩 자 이거 어차피 까먹어요. 까먹는데 그냥 뭐예요. 그냥 까먹는 게 아니라 한번 외우고 까먹는 게 다시 나중에 생각할 때 좋으니까 그때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그래서 등록하면 등록이니까 이게 며칠이라고 이거. 이게 7일이죠. 이거 기억나겠죠 이거. 그죠? 까먹고 다시 볼 때 기억나요. 그럼 이제 이게 접수를 해야 되니까 잘 보세요. 접수는 왜 15일인가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그래서 며칠이라고? 그래서 15일이야. 그래서 그거 어차피 또 까먹어. 이 사람 머리라는 게 안 까먹으면 못 살지. 그냥 아니 왜 천재들은 일찍 주냐면 걔네들은 못 까먹으니까 뭐예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죽는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해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나 시원하니까 머리가 개운하니까 이렇게 오래 산다니까 머리가 복잡하지 않잖아.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한번 기억하고 까먹자는 게 등록하면 며칠? 7일. 이거 우리 나와 이거 등록 7일. 접수하면 며칠? 4, 5, 15일이다. 이거 15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장난친다고 뭘 장난치냐면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니까 소관청이 완료 통지를 접수하는 거예요. 완료 통지를. 근데 가끔 가다 또 나쁜 놈이 뭐라고 시험 문제 나냐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 변경을 접수한 날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게요. 절대 어디에서 지금 이건 지적법이니까 등기소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접수한 게 아니라 뭘 접수했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 그래서 여기 자 134페이지 그 동그라미 1번에 그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완료 통지서를 접수다. 완료 통지서를 눈여겨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외 통지의 간주. 그래서 통지받을 주소 곳을 모르죠? 모를 때는 할 수 없이 일간신문 해단 시군구 공부라고 나오죠? 시군구 공부 인터넷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뭐가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군 뭐예요. 구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앞에 뭐 할 때 복구할 때 뭐예요. 복구할 때 이렇게 시군구 게시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나왔어요. 군구 뭐예요. 공보라고 나오죠? 이 공보라고 하는 것은 자 지방자치단체 신문입니다. 신문. 그죠? 그 신문이니까 항상 뭐예요. 게시판도 기억이니까 기억 앞에 구가 와야 되고 공보도 기억이니까 구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로 바뀌면 이거 시도로 바뀌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게시판도 뭐니까 기억이니까 앞에 뭐가 와야 된다고? 기억 구가 와야 되고 공보도 기억이니까 뭐가 와야 된다고?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시도하면 안 돼요. 시도하면 안 되니까 그거 한번 이해하고 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디 보시냐면 이제 자 몇 페이지에 여러분 책 거기 142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지적 측량이 나오죠. 자 그 지적 측량이 나오는데 자 측량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 뭐가 있어요. 토지표시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재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그 다음에 뭐라고 좌표입니다. 좌표. 그러면 우리가 6가지 토지표시사항 중에서 자 지적 측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적 측량은 무엇을 이런 토지표시사항을 공부에 뭐 하려고 이거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으로 한번 나눠보면 이 소재가 변경되든 지번이 지번이 변경되든 지목이 변경되든 이건 측량과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뭘 하나 집어넣어서 합병을 집어넣어서 자 이거하고 이 합병하고는 무슨 대상이 아니란 이게 측량 대상이 아니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면적 측량 대상 이야기할 때도 기본적인 답이 지목 변경하고 뭐라고 자 합병은 뭐가 아니라고 이거 측량.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면적 측량 대상이 나오고 그 재작년에는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가장 기본적인 답은 뭐라고 지목 변경과 합병은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자 지문에 뭐라고 지적 측량을 지적 측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적 측량 앞에는 뭐가 끼어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목 변경하고 합병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걸 먼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어디에다가 대장에다 등록하려면 이 대장에는 면적이 등록돼 있으니까 면장이니까 이 한변 길이를 한변 길이를 해줘야 돼?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값이 싼 땅은 한변 길이를 단위가 뭐라고 1m 단위대로 측량하고 땅값이 비싼 토지는 500분의 1 토지는 뭘 이용해서 좌표를 측량해서 어디까지 자 1cm까지 거리를 산출해야지만이 이 면적이 어디까지 나와 이거 0.1제곱미터까지 나온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당연히 뭐 하지 않으면 측량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대장에 등록이 안 된다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경계점을 경계점을 측량해서 잡아야지만이 경계점과는 뭐로 연결할 수 있어요? 직선에 연결해서 도면의 경계를 등록합니다. 좌표는 어디에 등록한다고? 경계점 경계점 좌표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세 가지만 측량이 필요하다. 세 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뭐가 나온다고? 측량 대상이 아닌 게 나오는데 우리가 용어적으로 143페이지 용어적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무엇은 맨 아래부터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 사항을 줄치세요.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 사항을 지적도 이마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우리가 뭐라고?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됐어. 어떤 손님이 와서 물어봐. 지적 현황 측량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뭘 왜 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의 경계예요. 어디상의? 도면상의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상의 경계를 아니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지상 위에 땅 위에 살고 있어요. 땅 위에. 그러면 자 내 땅이 이만큼인데 내가 이 땅 위에 건물을 칠 때 그 경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건물을 졌는데 내 건물이 남의 땅을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니까 현황도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현황도를 보게 되면 이 현황도에 이렇게 숲필지 토지가 있으면 이 건물 내 건물의 바닥이 위치하고 있죠. 위치하고 있는 이 표시를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남의 땅을 이렇게 침범하지 않았나 그걸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이 현황 측량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 지적 현황 측량이라 하는 것은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건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어디에 도면상의 경계와 대비하는 거예요. 어디상의? 도면상의 경계와 대비하는 것이지 지상 경계가 아니에요. 무슨 경계라고? 도면상의 경계다. 그래서 건물이란 말이 들어가고 도면상의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한다. 이렇게 보셨죠. 그 다음 그 12번 줄쳐 보시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상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땅 위에 살다 보니까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싸우면 어디에 있는 지금 소관청에 있는 이 도면상의 경계를 이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어디 위에 사인과 사인 간에 네 땅이 이만큼이다 네 땅이 이만큼이다 이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를 하는 거 이거 새로이 정해주는 거. 이 새로이 정해준 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요. 경계복원 측량이다. 그 다음에 어디 10번을 주쳐보시면 방금 머릿속에 자 뭐라 나오면 개발사업을 하죠. 도시개발을 하든 택지개발을 하든 개발사업을 하면 항상 뭐라고? 무슨 측량한다고? 지적, 확정, 측량한다. 이 세 가지 용어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세 가지 용어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144페이지 위에
측량하지 않는 거 있죠? 측량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별표 두시고, 자, 하여튼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자, 소재, 지번, 지목, 합병. 그 4번은 지우라 했어요. 뭐라고? 자, 위치 정정은 측량을 해요. 뭘 안 한다는 얘기예요? 면적 측량 안 한다는 얘기지. 위치 정정은 위치 정정 측량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필지가 잘못돼갖고 뭐 위치를 바꾸죠? 이거 위치 정정 측량을 해요. 뭘 안 한다고? 면적이 증감이 없으면 면적 측량 안 하는 거지. 4번은 지웁니다. 자, 세 가지만 꼭, 자, 이해해주자. 그 다음에, 거기 측량의 구분과 이렇게, 자, 측량의 구분, 종류, 측량 방법 나오죠? 그래서 측량의 구분은 뭐하고 뭐로 나눠요? 기초 측량하고 뭐예요? 세부 측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거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의미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뭐예요? 대한민국 전국 어디에 이 방광국고 38도선과 이 125도, 127도 뭐예요? 119도 있죠? 이 가상원점 있어요. 이게 서부원점이고 중부원점이고 동부원점입니다. 그럼 이 위성과 뭐예요? 위성과 뭐가 만나는 점? 경선이 만나는 점 있죠? 자, 그래서 산에다가 뭐예요? 산에다가 이렇게 자, 돌로 뭐예요? 화강암 돌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기초 측량에서 기준점을 설치해야지만이 이 일대 뭐예요? 임야도도 작성할 수 있고, 자, 이 일대 뭐예요?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고, 자, 예컨대 등록 전환할 때, 자, 뭐 할 수도 있고, 측량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뭐예요? 기초 측량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초 측량에 뭐예요? 기준점을 만드는 건데, 이 기준점은 글자가 세 글자니까 몇 개 있다는 게 이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적 삼각 측량을 해서 지적 뭘 만들고, 삼각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삼각점의 거리가 보통 뭐예요? 2km에서 뭐예요? 5km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강 거리가 뭐라면 5km라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족도는 40과 30으로 그리는데 임야도는 뭐예요? 임야도는 자, 얼마? 50 뭐예요? 50cm 하고 뭐예요? 40cm로 이렇게 그린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과연 50cm 때 이 50cm가 실제 이 거리가 얼마냐 하게 되면, 자, 임야도는 축척이 몇 개라 그랬어요? 임야도는 축척이 몇 개라고? 두 개입니다. 두 개. 그죠? 두 개죠? 그럼 뭐하고 3천하고 6천인데 6천분의 1로 많이 그리죠? 그러면 당연히 뭐 6천분의 1로 많이 그리니까 실제 거리를 얼마로 줄였다는 얘기니까 6천분의 1만큼 줄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거리를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게 50cm니까 5, 6 얼마? 30. 하나, 둘, 셋, 네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 단위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30만 cm죠? 그러면 이게 뭐고 3천 네타고, 이거 뭐라고? 3km고. 요 실제 거리가 얼마라는 이게 이거? 3km 단위죠. 그럼 정강 거리가 만약에 뭐예요? 5km짜리는 중간에 있는 임야도는 도면을 작성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 무슨 지적 삼각 보조 측량에 의해서 뭐예요? 삼각 뭘 설치한다는 얘기니까 보조점을 설치한다. 이런 걸 설치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지역은 예컨대 뭐예요? 쌍천동이 뭐예요? 요 역 옆에를 뭐예요? 중심으로 해서 도시 지역은 당연히 이렇게 돌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점? 지적 도건 측량에서 지적 도건점을 설치한다. 그래서 무슨 자가 보이니까 도자가 보이는 것은 도시 지역에서만 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니까 도자가 보이는 건 어디서만 한다고? 도시 지역에서만 해요. 그래서 이걸 설치해야지만이 어디에 쌍천역 주변에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지적도.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자, 이렇게 기초 측량에서 뭐예요? 전국 방방곡곡에 수십만 개의 뭐예요?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면, 자, 이거에 따라서 뭐예요? 세부 측량을 하는데, 이 세부 측량이 아까 뭐예요? 용어적으로 본 게 지적확정 측량을 하든 뭐예요? 자, 경계보건 측량을 하든 지적 현황 측량을 하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할 때 하든, 자, 이렇게 세부 측량은 뭘 작성하거나 도면을 작성하거나, 자, 그 다음에 각 필지마다 뭐예요? 토지 이동에 따라서 분할 측량하든 등록 전환 측량하든 신규 등록하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144페이지 자, 기초 측량하고 뭐로 나눈다고? 세부 측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는 좀 해두자. 이해는. 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3번의 측량의 방법은 뭐예요? 딱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쓰는 측량의 방법은 측량이니까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7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 7가지가 있어요. 자,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출발은 뭐로 시작해서 평판이라고 하는 걸 출발해서 맨 끝에 뭐로 끝난다고? 위성으로만 끝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만 합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평판을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
위성으로 끊는다. 이렇게 이해만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예요? 146페이지 보시면 자 기초 측량의 뭐예요? 기준점을 측량의 순서 나오죠? 그거 한번 봐두자니요. 시험 문자 이거 한번 봐줍니다. 이것도 이해는 합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뭘 이런 기준점을 뭐 하는데 이런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관청이 자 이 전국 방방곡곡에 아니 뭐예요? 자기 관내 뭐예요? 이런 뭐예요? 기준점을 설치하죠. 설치. 이런 점을 설치할 때 일단 뭐예요? 설치하려고 뭐래요? 계획을 수립합니다. 뭐라고? 계획을 수립해요. 항상 뭐예요? 순서 이런 화살표 순서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항상 뭐라고? 자 계획이 안 나오면 조사예요. 뭐가 안 나오면 조사라고? 계획이 안 나오면 조사인데 일단 계획이 나왔죠? 그러면 뭐예요? 계획이 나오면 그 다음에 계획을 잡고 자 뭐 한다는 얘기니까 준비하고 답사를 합니다. 뭐하고? 준비하고 답사를 갑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고 뭐라고? 준비하고 뭐 한 다음에 답사를 간 다음에 여기까지는 헷갈리지 않아요. 뭐가 헷갈리냐면 거기 세 번째 있죠? 선점 및 뭐라고? 조표가 헷갈려. 선점 및 조표가 뭐가 헷갈린다고? 이 선점이 먼저인지 이 조표가 먼저 요것만 헷갈리니까 요것만 이해하지 않죠. 이 선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리 뭐 하는 거 이거? 찜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 미리 찜합니다. 제가 광주에 와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서울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이 타고 막 미어 터집니다. 어떨 땐 저 굴이나 어디에 강의를 가려면 저저 타잖아요. 뭐 이렇게 끼워갖고 이를 밀려갖고 어디가 안 타면 지가 할 것 같고 막 타고는 막 끼워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여유자작하고 그 다음에 그 차 타면 보통 나이 한 저 40대 후반에서 50이 되신 주부님들은 뭐 할머니는 더 말할 거 없고 뭐냐면 일단 타면 이 몸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몸이 무거우니까 가방이 먼저 집어듭니다. 자리에 뭐가 한다고? 가방이 먼저 갑니다. 가방이. 그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선점에 찜하는 거예요. 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어디에 뭐예요? 어디에 설치할 건가 뭐라고 찜하는 게 뭐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선점이에요. 선점. 그러면 여기 요 토지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저기에다가 이 뭐예요? 이런 기준점을 설치했다고 찜했죠? 찜했는데 이렇게 쓱 돌았으면 어디에 찜했는지 모르지 않아 지금. 그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뭐예요? 뭐하고 이 말뚝 받고 뭐예요? 빨간 깃발 해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조표입니다. 조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어디에다 나무 말뚝 박아놓고 뭐예요? 빨간 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거기다 뭘 설치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순서가 뭐예요? 선점이 먼저인지 조표가 먼저인지 뭐예요? 자, 헷갈리지 않게 뭐가 먼저 왔다고? 시읒이 지읒보다 먼저 와요. 뭐가 먼저 온다고? 시읒이 먼저 와. 뭐가 먼저 온다고? 기억니은 알 거 아니야 설마. 기억니은 알아야지. 저 한글을 알으니까 뭐라고 이거 시읒이 뭐보다 먼저 온다고? 지읒보다 먼저 와. 이해했죠 그거? 그래요. 그 나머지는 헷갈릴 거 없어요. 아니 뭐예요? 자 뭐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잡고 뭐 준비 답사 가는 게 어딨어. 계획을 먼저 하고 준비 답사 가지. 그렇게 이제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이해는 하고 갑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지적 측량에 대한 의뢰인지 그것도 중요한데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